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배성재 기자와 증시 상황부터 진단합니다. 배 기자. 네, 양대 지수 모두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는 상황 속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 속에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의 우려 속에서 이 투자자들이 떠나는 모습이 오늘 관측되기도 했는데 오늘 거래 대금이 4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숫자냐면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20년 1월 2일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거래 자체가 별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오늘 사이에 보니까 일본의 이 금융 완화 축소 정책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충격에 그칠 것이다 이런 시각들이 많았는데 실제 그래서 오늘 우리 주가도 뭐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대신 오늘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어제에 이어서 또 하락을 했던데 앞으로 더 내릴 수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일본은행도 이제 끝내 중앙은행들의 어떤 이 기준금리 긴축 행렬에 동참을 하면서 엔화 강세 그리고 달러 약세가 당분간 지속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연히 원화 가치도 올라가면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갈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일본은행의 정책 전환이 좀 예상보다 빨랐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 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엔화 강세가 원화 가치에도 영향을 주면서 원달러 환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내려갈 거다 이런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지금 내려와 있는 1,200원대에서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 환율 1,200원대면은 여전히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긴 합니다만 네. 환율이 하락을 한다. 이 얘기가 이 외국인들 투심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징후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번 달에만 지금 1조 원을 넘게 팔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불안감이 계속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했고 또 여기에 환율 하락까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겹치면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환차익도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일종의 좀 국내 증시에 대한 좀 우려가 커진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미 금리 역전폭이 지금 역대급으로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를 더 키우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환율에 영향을 줄 만한 문제 또 있죠. 바로 이 무역 적자 문제입니다. 적자 폭이 전달하고 거의 비슷하게 계속 이어지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 이제 이달 20일까지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적자가 64억 달러를 현재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9개월 연속 적자 행진입니다. 이번 달에 남은 영업일이 지금 7영업일인데 뭐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12월 무역 수지 적자도 뭐 사실상 확정됐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지금 올해 누적으로 489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종전 최대치가 1996년에 기록한 206억 달러입니다. 이미 두 배를 훨씬 넘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두 배가 넘는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출보다 수입이 지금 더 많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출은 지금 석 달째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 특히 반도체 수출 감소 굉장히 좀 두드러지고 있죠. 네, 우리나라가 올해 무역 수지가 좀 적자기는 하지만 뭐 월별로 봤을 때는 일본을 넘어서기도 했었고요. 위상을 상당히 높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자동차 같은 경우엔 승용차가 전년 대비 40%가 넘게 수출을 이번 12월 달에 하면서 이 무역 수지 적자폭을 좀 줄이는 모습도 보여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력 수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가 지금 수출 부진하다는 것은 정말 뼈아픈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달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은요, 1년 전보다 25%가량이 줄었고 이게 지금 8월부터 계속해서 감소 역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폭도 지금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지금 하강 국면으로 접어든 게 숫자로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만일에 말씀드렸다시피 승용차마저 좋지 않았다면 무역 수지 적자가 더 늘어났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승용차는 40%나 넘게 증가를 했어요. 어떤 요인입니까? 뭐 북미 시장에서의 수출이 굉장히 좋았다고 할 수 있겠고 또 뭐 전기차나 아니면 새로운 뭐 자동차 품종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메모리 업황을 우리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내일 아침입니다만 사실은 이미 이 수출 데이터만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업황 지금 어떤 상태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가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오늘 두 회사 주가가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두 회사의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전망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부 예. 증권사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4분기 영업이익이 6조 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증권사들이 컨센서스를 내는 이 공통적으로 했을 때 평균을 낸 게 한 8조 원 수준이었는데 1조 원 이상을 덜 벌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메모리가 주력인 SK 하이닉스 경우에는 영업 적자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앞서서 언급한 대로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도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 달 외국인의 순매도 1, 2위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 두 곳이 역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라고 하는 분석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중국 쪽의 리오프닝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다 이런 점이거든요. 내년 1월 3일부터 이제 입국자 격리를 이제 전면 해제를 한다라는 소식이 지금 홍콩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 대규모 소비 쿠폰 같은 이런 경기 부양책들도 좀 기대감을 좀 키우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면 우리 수출에는 좀 단비가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내일은 무슨 일정이 있을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오전 6시 반에 미국에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022 회계년도의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바이오노트가 코스피에 신규 상장을 하는데 동물용 진단 검사 제품 업체입니다. 주목해서 살펴보셔야겠고요. 또 한중 공동지수를 추종하는 한중 연계 ETF 4종목이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실 만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였습니다.